그 매력에 그러니까 푹 빠지신 거네. 네, 매력이 있어요. 뭔 일 있겠어. 이게 뭔 일 있죠 당연히. 주유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가요. 네, 딱 문 열어 따닥따닥 가세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보고 싶어서 열심히 또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게 건강하게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되면 그건 진짜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거를 벗어나서 무리해서 거기다가 대출까지 껴버리고 구매를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적어도 차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내 그럼요.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거는 무슨 문제다라는 걸 캐치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중고 수입차를 타도 원활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 차가 만약에 그렇게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수입차였다 하면은 저는 차 그냥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따져보자. 아까 뭐뭐 나갔었죠? 인젝터 4개씩 2번 갈았지, 터보 1번 갈았지, DPF. 미션 통으로 갈았지. 미션 통으로 한 번 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플라이휠하고 네. 클러치 디스크 액추에이터 한 번씩 그렇죠. 그러면은 와우. 이게 지금 아까 K3 디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단위가 넘어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수입차로 환산을 했으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전에 눌러야죠. 3만 킬로밖에 안 된 차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 외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알아야 돼요. 내가 저한테 1,500만 원 있고 1,500만 원 예산을 잡고 차를 보는데 이거 괜찮은 차가 1,500만 원이야. 덜컥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같이 보러 가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라도 이용을 해서 나 그거나 할까? 그거 요즘 좀 이용자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이 영상 올리신 거 있잖아요. 왜 중고차 살 때 이 차만큼은 피해라. 네.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지금 생각이 막 든 건데 그런 거 컨설팅 해주면은 잘 되시지 않을까.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네. 분이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서도 있는데 그 메일을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주셨거든요. 이거 보고 계시면은 꼭 좀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같이 좀 가자 해서 이제 같이 가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신기하게 사고 나면은 손이 바뀌면 네. 고장이 나요. 맞아. 그럼 이제 저는 중간에서 이거 분명히 욕은 그때는- 누가 먹냐? 소개시켜준 그거 봐준 사람이 먹는 거야. 저도 그래가지고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경험이 많아요. 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골라주면은 괜찮아. 이 차 진짜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만 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거나 가서 네가 수리하거나 딜을 해서 가지고 오면 다른 데서 문제가 되죠. 중고차를 살 때 싼 차 위주로 보는 이유가 수리비는 무조건 들어가요. 수리비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렴하게 가져오면 차대 뭐 이런 데 이상이 없으면 남은 돈으로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수리비를 감안하고 차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봤는데 진짜 중요한 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입 중고차를 살려면은 그 수입 중고차에 그 신차를 유지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 팩트예요. 그럴 때 이제 차를 사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그런 거를 하나 본 것 같아요. 디젤차 엔진 상태를 보려면은 차가 그러니까 완전히 주행을 한참 해서 열이 완전 받았을 때 엔진 오일 캡을 열어갖고서 그 연기 같은 게 나오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블루바이 가스.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 엔진에 문제 있는 차. 그건 조금 안 나오면은 문제가 괜찮은 차. 이런 거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상을 저도 봤어요. 그게 근데 맞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 블루바이 가스가 네.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신차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심하게 그 블루바이 가스가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엔진오일 캡을 열었을 때 흰 연기가 펑펑펑펑펑펑 이러면서 나와요. 그 좀 세게 막 나오는 차들, 요 압력 막 딱딱딱 압력 형성되면서 그런 차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압력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블루바이 가스가 엔진오일 연소실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가스가 결국은 가는 관이 그 흡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일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오일 세퍼레이터가 오래되면 조금씩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슬러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히려 슬러지나 뭐 그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는 세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히게 되는데 나중에는 근데 오일 세퍼레이터를 관리한다는 것 이 포인트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증기는 솔직히 이 잉여 증기 가스는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버려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환경 규제. 그렇죠.
그래서 흡기 쪽으로 해서 다시 그거를 미연소 가스를 돌려서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태워버립니다. 네.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버려버리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근데 오일 세퍼레이터 쪽이 막혔다. 그럼 이 증기가스는 어디로 뛰쳐나가려고 그럴까요? 어딘가로는 뛰쳐나가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오일 캡 위쪽으로 압력이 솟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일 크랭크 케이스 실 리데나라고 하죠. 네, 리데나가 뽁 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연소실 피스톤 안쪽에 밑에 압력이 차게 되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거를 관리를 해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럼 오일 세퍼레이터를 약 한 10만 킬로 넘어서 한 15만 10만 킬로 넘어서 네, 한번 교환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네. 이게 옛날 차량들은 몇천 원 아니에요. 요즘 차량들은 세퍼레이터가 위에 헤드 커버하고 일체형으로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차종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세퍼레이터가 밖에 있는 차도 있고 헤드 커버하고 붙어 있는 차들도 있는데 거의 보통은 헤드 커버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액대도 조금 많이 높아지지. 어느 정도는 높겠죠. 그래도 뭐 한 15만 정도에 한 번씩 관리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제 왜 시간이 갈수록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엔진 오일 같은 거를 교환 시기를 조금 앞당기면은 좀 도움은 되죠. 조금 도움은 되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슬러지라는 게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오래되면은. 네. 아무리 오일 관리를 잘해도. 그래서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막힐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달아주는 게 요즘에 작업하시는 오일 캐치 템프입니다. 네.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차량이었는데 차가 출력 제한이 걸려버린 경우. 도로 주행을 하는데 딱 차가 섰대요. 시동이 꺼져버리면서. 네. 어머님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입고시켰더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원인을 처음에는 못 찾겠대요. 근데 주변에서 휘발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갔더니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그 전날 제가 기름을 빵빵하게 막 넣어줬거든요. 막 연료캡 그 관에 진짜 넘치기 직전까지 막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기름을 어디 일정 뭐 게이지 밑에 있어야지 그게 뭐 배출가스가 뭐 잘 순환이 된대나 뭐래나. 그리고 그게 순환이 안 돼갖고 차량이 출력 제한이 걸리면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아우 이거 어머님한테 잘하려다가 이게 뭔 짓 한 거냐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주유할 때 그냥 들어가시라니까. 셀프 주유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그때도 셀프 주유하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맘 놓고 그냥 제가 유종 항상 생각하고 넣으니까 제 차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딴 생각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딱 넣다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듣는다니까 막. 근데 이제 거기서 차라리 시동이라도 안 걸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혼유하시는 분들 뭐 이거 뭐 큰일 나겠어 하고 이제 걸고 뭔 일 있겠어. 이게 뭔 일 있죠 당연히. 그게 이제 고압 펌프 이런 윤활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 네. 고장 원인이. 디젤에 휘발유 넣는 거는 네. 휘발유 자체에서는 경유보다 윤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압 펌프는 진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윤활이 돼야 되는데 안 돼 버리니까 쇠랑 쇠끼리 마찰되면서 긁어버리는 거예요. 한 5만 킬로 정도 탔었을 때 제 차를 연료 필터를 이제 아세이로 제가 교환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깜빡하고서는 정비사분이 그 연료 필터를 교환을 했으면 그 안에 에어를 다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안 뺀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한 2-3번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면은 뭐 연료 라인에 뭐 쇳가루가 돌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많죠. 예전에 특히 문제가 됐던 차량들이 그 부합 방식, 정합 방식이 아니라 부합 방식, 빨아 당겨오는 타입의 그런 구조를 가진 차량 중에 네. 카니발 2, 요 차들이 뭐 연료가 고갈이 됐던 뭐가 됐던 도중에 섰어요. 네. 시동을 걸려고 계속해서 크랭킹을 하는 거야. 이거는 초창기에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몰라서 사고가 진짜 끊이진 않았었어요. 그 차들은 그런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버리면은 진짜 쉽게 고장나요. 고압 펌프체가. 그래서 크랭킹을 킹킹킹킹킹킹킹킹 하면 끝난 거야 이미. 다른 차종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옛날에 그 델파이 타입의 고압 펌프가 좀 유독 그거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디젤 차들은 만약에 연료 고갈돼서 꺼졌다, 보험회사 직원 와서 연료 충당하고선 시동 건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연료 빼기 작업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디젤은 손이 많이 갔네요. 휘발유도 똑같아요. 말만 안 하는 거지. 뭐 비슷합니다. 하여튼 오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오늘 참 얘기 많이 했네요, 전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충분히 속에 있는 얘기들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후련하시죠? 묵었던 체증이 그냥 다 날라갔어요. 기분 좋게 재밌게 얘기를 잘 해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네. 네. 제가 또 언젠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